오늘 1교시에는 이제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과정을 한번 해봤고요. 2교시에는 이제 그 가격 비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컴퓨터를 이제 조립을 한다, 구매를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컴퓨터를 조립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다나와에 가서 사면 됩니다, 다나와에 가서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도 수월치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뭐 컴퓨터 이런 노트북 가보면은 뭐 여기 온라인 견적사라든지 뭐 조립 컴퓨터, 중고 컴퓨터, 뭐 샵 다나와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나와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컴퓨터를 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게임용 컴퓨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두 가지로 나가요. 아예 슬림한 거로 나갈 거냐, 아니면 무지무지 막강한 게임용 컴퓨터로 갈 거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LG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램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램. 그러니까 1kg이 미처 안 된다 그래서 뭐 980g 뭐 이렇게 말하는 그램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한 모델이 있고, 아니면은 삼성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울트라북이라고 불리는 얇은 그런 노트북 말고 이제 게이밍 노트북들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17인치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조립용도 있고 중고도 있고 뭐 노트북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노트북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LG 울트라 PC라고 써 있는데요. 레노버, 에이수스, 삼성전자 거 이런 거. 이거는 삼성전자 노트북인데요. i5네요. 그렇죠? 7세대 i5 온라인 게임용이라고 써 있고요. 993,000원. 근데 문제는 성능을 봐야 돼. 이것만 봐서는 안 돼. 야, 삼성 거래. 그만 보면 몰라요. 자, 60W고요. 1.85kg예요. 무게가 1.85kg예요. 그러니까 슬림한 거 아니에요. 슬림하더라도 무게가 제법 나가요. 그렇죠? 그램이라고 하는 브랜드 2배는 나가지 않습니까? i5 7세대고요. 2.5GHz로 움직입니다. 터보 부스트 할 때 3.1GHz로 올라가고요. 캐시 메모리 3메가고요. 윈도우 안 깔려 있어요. 윈도우 안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우리 USB 메모리 작업한 거로 깔면 돼요. 윈도우 10 깔면 돼요. 8기가 메모리라고 되어 있고요. DDR4 8기가. SSD에 달려있네요. 그렇죠? 하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풀 HD로 되어 있고요. 940MX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는데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성능 좋은 건 아닙니다. 940입니다. 메모리 2기가고 충분히 쓸 수는 있어요. USB 3.0 하나, 즉 하늘색 단자 하나, 나머지는 2.0 단자, 합이 3개. 앞에 웹캠이 있다라는 거죠. 뚜껑 앞에 카메라 있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숫자 키보드 따로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생김새가 여기인데 여기 하얀색 그림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숫자판 따로 있고요. 잘 돌아가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나쁘지는 않은데 윈도우도 안 깔려 있는데 비싸죠? 비싸요. SSD가 128기가인데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128GB 금방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SSD도 달 수 있고 하드도 더 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SSD 하나, 하드 하나, 두 개를 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꼭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SSD 자체가 용량이 작잖아요. 이걸 용량을 높이려면 비싸기 때문에. 크기는 39.62cm라고 써 있으면 이게 몇 인치예요? 인치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가 잘 안 보이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5.6인치 될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으니 알 수가 있나? 그렇죠? 다른 모델이 있어요. 이건 사무용이라고 써있네요. LG 거 사무용 15.6인치고요 1920 해상도고요 예, 펜티엄 인텔 아폴로 레이크라고 써있네요. 메모리는 4기가고요 DDR3 L2L로 되어있고 M2 방식 128기가고요 얘는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쓰시면 안됩니다. 포토샵 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1.1GB라고 되어있어요. 아까 2.8기가 2.6기가 였는데 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가격도 보세요.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거는 얄쌍하게 만들어서 좋긴 좋은데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많이 준대네요. 이런 거를. 이런 거 많이 준다는 거는 잘 안 사가니까 주는 거죠. 잘 팔리는 것 같으면 안 줍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얇게 잘 만들어 놔서 좋은데요. 되게 예뻐요. 그렇죠. 쿼드코어래요. 노트북 쿼드코어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 4기통 엔진이라는 거예요. 4기통도 티코 4기통하고 벤츠 4기통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CPU가 1.1GHz짜리 4개 돌아가는 거 그거잖아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저렴하게 쓰기 좋아요. 저렴하게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얼굴 카메라를 통해서 내 얼굴을 인식을 하면 우리 주인이 얼굴이 맞네? 이거 확인이 가능한가 봐요. 성형수술 전, 후 그러면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예. 윈도우 안 깔려있죠? 윈도우 깔면 되고요. 예. 많이 떨어져요 이런게. M2 128기가고요 그렇죠. 내장형 DVD 없어요. ODD 장치 없으니까 아까 그 윈도우 USB 메모리로 부팅시켜서 설치하시면 돼요. 1.65kg. 예. 네트워크는 무선은 433메가 최대 다 좋습니다. 저렴하게 쓰실 거라면 이게 좋아요. 나쁜 물건이 아니라 저렴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것도 이렇게 뭐 가격이 에이수스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4기가네 4기가면 좀 부족해요. 8기가면 견딜만 한데 4기가면 좀 부족해서 4기가는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특히 이런 거 보세요. 3D 게임 되는 거죠. 3D 게임. 이건 MSI에서 나온 거예요. 169만원이죠. 그렇죠. i7이에요. 7세대 i7 8기가고요. 그래픽 카드가 오리지널 1060 들어있어요. 그럼 뭐 어떤 게임인지 웬만하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트북이요 어마무시하게 두꺼워요. 무식하게 생겼어요. USB 메모리 꽂는 데가 4군데가 있죠. 3.0 2개, 2.0 하나, 3.1, 3.0 뭐 C타입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윈도우는 안 깔려 있죠? 깔면 되고요. 그렇죠. 캐시 메모리 6메가고요. 하드 1테라, SSD 256기가 두 개 들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윈도우 깔고 여긴 데이터 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델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비싸잖아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생김새가 보시면 이렇게 두껍죠? 얄쌍하지 않잖아요. 되게 두꺼워요. 무게를 봐야 되는데 15.6인치고요 8기가고요 1060이고 기가 인터넷 무선 랜 다 돌아가고요. 디스플레이 포트도 있고 HDMI 포트도 있고 3.1 C 타입도 있고 2.0 3.0 다 들어있고 숫자 키패드 따로 있고 뭐 따로 있어요. 180W 2.4kg 좀 무거운 편이죠. 그렇죠. 여성분들이 어떤 분들 그래요.
저는 요즘 보험 업무 하는데 이거 갖고 다니면 안 돼요. 골병 들어요. 보험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어깨 한쪽 이렇게 다칩니다. 어떤 거 쓰셔야 돼요? 얇은 거.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은 비싸기만 하고 성능은 좋으니까 비싸겠지만 과연 이거를 내가 필요로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런 걸 보셔야 돼요. 다나와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요즘 이제 뭐 스카이레이크라든지 스카이레이크, 카비레이크 요즘 7세대 많이 나와 있으니까 7세대를 보시면 좋은데 요즘 새로 나온 신제품들은 다시 한번 볼게요. 노트북을 한번 볼게요. 삼성 거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삼성 거. 자, 보세요. 840g이에요. 840g인데요. 13.3인치. 13.3인치면 얼마나 크긴지 아시겠어요? 아담해요. 15.6인치 정도 많이 쓰는데 13.3인치 같으면 굉장히 작습니다. 해상도는 굉장히 좋은데요. SSD 달려있고요. 8기가예요. 8기가. 예, 굉장히 성능 좋습니다. 온라인 게임 하는 데는 지장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업무 처리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인터넷 하는 데는 뭐 최고지 최고. 그러니까 날렵하게 만든 경주용 차량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덤프트럭처럼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날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 가격이 메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15.6인치인데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고요. 외장 그래픽 카드 들어있고 위에 거는 윈도우 10이 깔려있고 밑에는 윈도우가 안 깔려있고 윈도우 깔려있는 게 있고 안 깔려있는 게 있고 얘는 48만원이라고 써있어요. 예, 펜티엄이라고 되어 있어요. i5 이런 말이 없어요. i5 이런 말이 없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셀러론이에요. 해상도도 1366입니다. 많이 떨어져요. 근데 해상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해상도가 높은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실행하면 글자가 반만 나와요. 글자가 작게 나와요. 13.3인치 조그만데 글자가 작게 나오면 어때요? 그것도 불편해요 사실은. 그럼 해상도를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해상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이런 거 쓰면 제일 좋아요. 어떤 거 할 때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하고 이런 거 할 때 보험 업무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시면 딱 좋습니다. 가격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컴퓨터를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업무를 하실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삼성이나 LG 대리점이나 하이마트에 가셔서 카탈로그를 갖고 오세요. 이렇게 카탈로그를 가져오셔가지고 그 카탈로그를 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아요.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 선택해서 골라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제가 어떤 이렇게 말씀드려갖고 요런 거에 맞춰서 사세요 그러면 못 사요. 얘는 지금 오디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삼성전자는 색깔이 이렇게 허여멀거리 했는데 시커먼 게 나왔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새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15.6인치가 모델이 있고요. 17인치 모델은 아직 안 나왔어요. 가격이 147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가격이 자 보시면 색깔이 어떤가 보세요. 시커매요. 2.5kg고요. 하드는 1테라, SSD 256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어떤 업무를 하셔도 손색이 없어요. 이 모델로 뭐 그래픽 작업을 하던 뭐 게임을 하던 어떤 업무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1050이라는 이제 요게 약간 좀 떨어지는 거. 아까 1060짜리 있었죠? 아까 160 얼마짜리 있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키보드가 이제 뭐라 할까, 그 게이밍에 맞춰서 만든 키보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 발열하는 장치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안에서 발열을 많이 잘 돌아가게끔, 발열된 거를 이제 방출하게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기능들, 게임에 필요한 기능들을 넣어놨고요. 요렇게 게임할 때 요 키 많이 쓰거든요. ASDW 한번 찾아보세요. 키보드에서 어디에 있나. 중간 줄에 있죠? A는 왼쪽, D는 오른쪽, W 위, S는 아래쪽이에요. 그거 왼손으로 눌러가면서 방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오른쪽을 가리키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W자 누르면 계속 진행을 해 앞으로. 근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리키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고.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불빛을 더 강하게 넣어주게끔 하는 기능을 넣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키보드에는, 게이밍 키보드에는 이 글자를, 이 키를 다시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예비 키가 따로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게임할 때 손상 입히지 말라고. 그 정도로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 키를 많이 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좋네요. 4기가짜리 2개고요 ODD는 없어요. DVD 없어요. 4기가 메모리 들어있네요. 그래픽카드가 4기가예요 굉장히 좋네요. 120W고요 120W, 2.5kg. 들고 다니기에는 불편하겠지만은 집에서 뭐 남자분들이야 들고 다니기 괜찮으시겠지. 여자분들은 좀 권하고 싶지 않은 모델이네요. 두꺼워서 집에서 쓰시는 거라면, 그러니까 본체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려면 귀찮은데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거실에서도 할 수 있고, 얘를 거실에 있는 TV로 연결해서 TV로 연결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보세요. 요거는 저렴하죠. 저렴한 거는 저렴한 겁니다. 성능이 떨어져서. 비싼 거는요 아무래도 성능이 좋아서 비싼 거고 그래요. 요거 있다. i3인데 되게 싸요. i3 5세대인데 되게 싸게 나왔습니다. 진짜 저렴해요. 성능은 좋은데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 좋아요. 좋은데 940MX 이런 거 말고요, 뭐 1060, 1050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게임할 때는 이런 게 좋은, 이거 말고 아까 1050, 1060이 좋고, 일반 포토샵 할 때는 뭐 이런 거 있어도 다 돌아가니까요. 보세요. 예. 얘는 대놓고 셀러론이라고 써놔있네. 30만원도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 노트북이 30만원이 안 돼? 오죽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 LG 한번 볼까요? LG도 많이 나와있죠. 그램이라는 거 많이 나와요. 카비레이크 뭐 이런 거 7세대 i3, 이건 i3이고요 얘는 i7이에요 i3이 100만원이고 i7이 115만원이고 와 이건 13.3인치 15점. 얘는 너무 비싼데요. 그러면 얘가 지금 940g, 얘는 2kg. 무게가 무겁네요. 저는 남자니까 무게 상관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트북 중에요 7.5kg 짜리도 있어요. 7.5kg. 그 가방에다 올려매면요 배낭에다 지고 다녀야지. 그걸 메고 뛴다고요? 말도 안 되지. 7.5kg 짜리 노트북을 등에다 지고 뛴다? 거의 유격 훈련이네. 그런 노트북도 있습니다만 여성분들한테는 전혀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좋아요. 이렇게 얇아요. 2kg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980g 이런 거. 근데 너무 얇으면은요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뭐를 넣지를 못하잖아요. 넣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는 뭐가 좀 많이 기능이 많으려면 좀 묵직해 할 수밖에 없어요. HP 모델도 많이 쓰이죠. HP 모델도 많이 쓰입니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한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품도 있습니다. 한성 많이 나와요. 얘는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자 보세요. 250기가 SSD하고 1테라 붙어 있는 게 88만원 밖에 안 해요. 예. 근데 펜티움인데 이거 좀 떨어진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건데, 예, 125만원이에요. 이게 만약에 삼성 거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겁니다. 한 200만원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한성 컴퓨터 8기가고요 1050이고요 예, 굉장히 좋은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한성은 매장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미국의 델 컴퓨터라는 거 들어보셨죠? 델은 매장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주문해요. 그래서 제일 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드라마를 보시거나 이렇게 그러면 뭐 경찰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무실 배경이 나오는데요, 거기 있는 모델들은 100% 다 델이에요. 왜? 델이 쌀 수밖에 없죠. 매장도 인건비 안 들어가지고 오로지 인터넷상에서 택배로 보내고 받는 거니까는. 한성이 그런 모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능도 좋고요, 가격도 저렴해요. 다른 모델에 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 이런 건 뭐 성능 좋죠. 근데 이제 용산에서 하시는 분들 말씀이 뭐냐면 서비스 센터가 많지 않아서 그게 좀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지방 사람은 서비스 받으려면, 근데 서비스라는 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때 서비스를 받는 거지, 내가 윈도우 사용하다가 뭐 윈도우가 다시 깔아야 된다 이러면 그런 건 서비스 없습니다. 서비스는 기계 결함이 생긴 서비스예요.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가 다 달려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예. 사운드 블러스터 달려 있대요. 사운드 장치가 사운드 블러스터 거래. 굉장히 소리 좋은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런 좋은 모델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윈도우를 깔아야 되는 부담감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윈도우 까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는. 저렴한 것도 있어요. 한 셀러론도 있습니다. 셀러론은 권하고 싶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1.6인치니까 되게 조그맣죠. 이런 거 말고 이거 5세대 거 13.3인치 40만원대 30만원 초반, 얘는 15.6인치 메모리가 4기가니까 얘는 늘려달라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하드도 달고 SSD도 달고 할 수 있는 모델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 걸 봐서는. 그러면 이런 모델은 충분히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자체 그래픽 카드인데 요즘 다 성능 좋거든요. 많이 판매되는 모델들입니다. 한성 이런 것도 좋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지금 185쪽에 보시면은 DDR2, DDR3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DDR2는 PC2라고 부르고 DDR3는 PC3라고 불려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하나를 다시 볼게요. 메모리가 뭐로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185쪽) 제일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 표가 있잖아요. 표가 지금 메모리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메모리가 여기 지금 메모리가 8GB라고 돼 있고 DDR4라고만 돼 있어요. DDR4도 메모리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벤츠도 모델이 여러 개 있잖아요. 배기량이 다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DDR4라는 건 알겠는데 얘가 DDR4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PC2, DDR2도 메모리 속도가
400, 533, 667, 800 종류가 있잖아요. DDR3는 800, 1066, 1333, 1600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모리를 사실 때는 속도 빠른 걸 사셔야 되고, DDR2보다는 DDR3가 빠른 거고 DDR3보다는 DDR4가 빠를 거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조립하고 구매하실 때 DDR4 방식을 쓰시면 되지, DDR4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컴퓨터를 사셔야 되겠죠. 그래야 DDR3보다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충분히 다 가능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89페이지 보시면은 컴퓨터를 조립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자, 조립하는 건 여러분이 어디 가든 조립 견적 보셔서 조립하시면 돼요. 용산 가셔가지고 세 군데만 들러 다녀 보세요. 그런데 조립하는 데 가보시면은요, 조그만 매장이 있어요. 매장이 조그만 데가 있고 큰 매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드디스크, 그래픽 카드만 이렇게 조그맣게 유리 케이스 같은 데 넣고 이렇게 판매하는 조그만 매장이 있는 반면에, 어디는 키보드, 뭐 스피커, 뭐 종류별로 이렇게 다 놓고 굉장히 매장 규모가 큰 그런 매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는 펜만 파는 데도 있어요. 펜만 파는 데는 펜만 사는 거지 거기서 조립을 안 해요. 조립을 원하면 걔네들이 해주긴 해주겠지. 그분들이 해주긴 해주는데, 아무래도 컴퓨터나 이런 부품들을 많이 놓고 파는 매장에 가서 좀 문의를 해보셔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거래했던 거래처들이 최근에 제가 용산을 나가보니까는 다 문을 닫았어요. 굉장히 오래. 제가 컴퓨터 학원을 운영할 때부터 거래하던, 20년 이상 거래하던 거래처들인데, 보니까는 문을 닫고 다른 매장에 들어오기도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버셔서 나간 건지 망해서 나간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처가 없어졌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새로 조립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물어봐요. 조그만 매장에는 조그만 부속만 판단 말이에요. 하드디스크만 파는 매장이 따로 있어요. 또 메모리만 파는 매장이 있어요.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그래픽카드는 규모가 크죠. 모니터는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를 파는 매장은 규모가 커야 돼요. 케이스 파는 데도 보면 부피가 커야 될 거란 말이에요. 케이스를 전시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럼 저도 몇 군데 가요. 대략 인터넷상에서 가격을 찾아보죠. 여기에서 컴퓨터 가격을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를 하나 살까? 하드를 살까? 하드를 산다 그러면 요번에 4테라짜리 하드를 하나 사겠다. 그럼 4테라짜리 하나 선택을 해놓고 대략 가격이 이건 뭐야? 이건 아니고 요거 13만 9천원, 14만원, 얘는 20만원 막 넘어가는 애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금액이 어떻게 돼요? 블랙 버전이 있고 그린 버전이 있는데 20만원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17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이 금액을 알고 가는 거예요. 얘는 13만 9천원이고요. 근데 5400rpm이죠. 7200rpm은 좀 비싸요. 그럼 대략 이 금액을 알고 용산을 가서 몇 군데를 물어봐요. 하드 요즘 4테라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 RPM 물어보고, 메모리 물어보고, 회전 속도가 높은 숫자가 빨리 돌아가는 거고요. 메모리 속도가, 메모리 용량이 큰 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더 비싸겠지만. 그럼 몇 군데 물어보면 금액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라는 거는 용산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CPU 같은 경우나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침에는 27,000원 하던 게 점심때는 28,000원 하기도 해요. 2만원 하던 게 10만원 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은, 그러면 대략 그거는 감안해서 보시는 거고, 또 이제 이 사람을 대화해보면
아, 이 사람이 초짜구나. 그러면 뭐 바가지는 씌우지 않는데 그냥 보편적인 금액 부르면 되고, 이 사람은 좀 많이 아는 사람 같아. 그러면 섣불리 금액 불렀다가 안 사고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맞춰서 금액을 낮춰서 불러주기도 하고, 거기서 가격은 형성이 가능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조립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구매를 했고. 근데 이제 세트로 조립을 하려면 물어봐야지. 이쪽 매장, 저쪽 매장, 한 세 군데 매장은 들락갈락 돌아다녀 봐야 돼요. 일대 아까 여기 있는 대로 조립하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다나와에 그 조립하는 곳에 가서, 아까 우리 컴퓨터 조립하는 곳이 그 견적서 보는 단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대략 견적을 봐야 돼. 하드는 얼마, 뭐 CPU는 얼마. 대략 견적을 보여주면 돼요. 내가 이걸 프린터로 인쇄한 거가 있으면 그걸 보여주면 돼. 대략 이렇게 내가 견적을 봤는데 여기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사실대로 물어보세요. 괜히 비비 꼬면 싫어하니까. 그러면 뭐 그네들이 맞춰서 하겠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 뭐를 원하는지 대략 그 사람들은 안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이 퍼포먼스 강한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그냥 사무용으로 조립하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금액 형성해 가지고 견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한번 제가 보고 올게요 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는 그 다른 곳에 가서 또 견적을 보고, 다른 데 견적 본 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몇 군데를 봤더니 대략 가격 형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는 그래요. 그냥 전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데는 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금액을 적어줘야 돼. 따로따로 대략 얼마. 그런데 아무래도요, 그건 있습니다. 마진이 많이 남는 물건을 팔겠죠? 자기가 사용할 물건이 아니라 고객이 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픽 카드도 생산 업체가 무진장 많아요. 아까 1060? 그러면 그 그래픽 카드를 생산 업체가 되게 많은데 자기네들한테 들어오는 단가가 있잖아요. 그 단가에서 마진이 많이 남는 거를 추천을 하겠지. 고객이 와서 특별히 지정한 항목이 아니라면 마진이 많이 남는 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서 인기 있는 거로 선택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인기 있는 거로, 요즘 잘 나가는 거로 한번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견적을 한 세 군데 정도 보시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견적을 받았는데 어떤 게 좋겠냐 문의해 보시고, 그리고 뭐 온라인에서 주문해도 되고 직접 가서 제가 어제 왔었는데 이대로 한번 조립을 좀 해 주십시오. 근데 대부분 거기는 현금가로 계산합니다. 현금가로 계산하고 카드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부가세 10%가 붙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카드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카드로 결제하면은 거기다 뭐라 그러더라? 수수료를 내라 그랬었어요. 수수료를. 근데 수수료를 내니까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뭐냐면, 만약에 물건이 100만 원이다. 그럼 현금을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카드를 받게 되면은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부가세를 자기는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 1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환급받으면 되잖아요. 부가세를. 그러면 카드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어려우면 뭐 현금을 하든지 뭐 카드로 하든지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지금은 다 그렇게 해요. 대부분은 다 카드가 아닌 현금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만원 그러면 그건 카드가가 아닌 현금가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디는 또 그래요. 다 결제 금액이 나오잖아요. 금액이 나오면 현금으로 하면 얼마 드리면 돼요? 역으로 물어봐요. 현금으로 낼 건데 그럼 빼드릴게요 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게 현금가예요 그럼 알았어요 하고 딴 데 가면 돼요. 보통 현금으로 낸다 그러면 대부분 카드값, 현금값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하는 집은 카드로 구매하는 걸 알고 카드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9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받는 셈이죠. 근데 나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하면 10%를 빼준단 말이에요.
그 금액에서. 그것도 요령입니다, 용산에서는.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아무래도 저렴해요. 또 삼성이나 LG 제품도 용산에 나가시면 대리점 다 있어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대리점보다는 용산에 있는 대리점이 쌉니다. 싸요. 예.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되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보면 뭐 정품 부품을 사용하는지 아닌지 뭐 이걸 물어보라는데, 자, CPU 정품이고요. 정품이 아닌 거 구하기도 힘들 겁니다. 하드디스크 다 요즘 정품 써요. 즉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라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해서 무상 서비스 기간 몇 년 해서 끼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메모리는 삼성이나 이런 데 걸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새 제품이냐 뭐 중고 제품이냐, 중고 제품 같으면 서비스 기간이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건 보통 CPU는 3년입니다 무상 서비스 기간 3년이에요 그래픽카드 3년, 쿨러 같은 경우 그 전원 공급 장치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내지 5년. 그러니까는 AS 여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조립을 했을 때 이 조립된 컴퓨터가 어디에 이상인지 모르니까 내가 들고 가겠다. 들고 가면 다 AS는 해주죠. 들고 가는데 안 해주는 놈은 나쁜 놈이지, 막말로. 근데 전화를 걸었더니 고객님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방문을 못 해드려요,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용산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 방문 서비스까지 포함된 금액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모니터는 삼성 거를 샀단 말이야, 조립을 할 때. 그럼 삼성에다 맡기면 돼요. 모니터가 안 나와, 그럼 삼성전자로 전화 걸어서 서비스 요청하면 삼성 서비스맨이 올 거 아닙니까? 삼성 거니까. LG 모니터 샀으면 LG에서 서비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문제가 부품을 다 따로따로 조립을 했는데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생겼는지 CPU에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걱정되시는 분들은 삼성 거, LG 거 완제품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장 안 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책의 순서를 봤을 때 이제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를 하나 가져오시면 싹 정리해서 탁 작업해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청소도 해드리고 윈도우도 깔고, 본인이 까실지 제가 깔아드리는 건 뭐 선택하면 되니까는. 아니면 저 뒤에 컴퓨터가 몇 대 있으니까 저거 갖고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여기 실습용 컴퓨터 있으니까 그거로 뭐 뜯어가지고 해봐도 되고, 어렵진 않으니까는. 근데 이제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은 뭐냐면, 조립을 한다? 조립하기라고 하는 것은 부품을 끼워 붙이는 거잖아요. 조립하기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윈도우 설치죠? 윈도우 설치를 해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립을 못하면 윈도우가 안 돌아가요. 그럴 거 아닙니까? 메모리를 잘못 꽂으면 메모리가 안 꽂혔으니까 윈도우에서 작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립이 다 됐다고 하면 이제 윈도우로 넘어가는데, 첫째는 뭐냐면 메인보드 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메인보드에 들어있는 드라이버, 이걸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메인보드에 모든 제품이 꽂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메인보드에 뭐가 붙어요? CPU 붙죠? CPU 붙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쿨러를 달 거니까 어차피 CPU 달면 되는 거고, 메모리 꽂아야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꽂아야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연결해야죠. HDD. ODD를 달든 안 달든 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케이스랑 연결해야죠. 케이스랑 연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케이스 앞에 보면 파워 스위치 누르면 메인보드가 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케이스 앞에 USB 단자에다가 꽂아야 USB 메모리 연결이 돼서 작동될 거 아닙니까? 이때 케이스랑 이 메인보드랑 연결하는 게 어려워요. 자,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메인보드 설명서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면 ASUS라고 있네. ASUS. 자, ASUS 한번 찾아볼게요. asus.co.kr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수스라고 불려요. 아수스. 보통 아수스라고 불리는데 ASUS. ASUS 있네요. 도메인을 제가 잘못 들어갔네요. 자, 서비스로 들어가서 제품 가이드 다운로드, 뭐 고객 지원 이런 거 있어요. 자, 여기에 제품 모델을 모르니까는 얘를 한번 꼭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런 모델이 있는가. 요게 모델인가? 이씨, 여기 있다. 하나 나왔죠. 그렇죠. 여기 나왔네. 그러면 요게 지금 제가 이 모델을 찾은 것 같은 250M 이거를 여기서 찾은 건데, 여기 상세 내용 뭐 이런 거 보는 게 있어요. 그럼 눌러보면 요거에 대한 설명서가 나오고요.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림도 보이죠. 그렇죠? 쭉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문제는 저걸 봐야 되는데, 매뉴얼을 보려고 그랬는데, 매뉴얼 매뉴얼이 어디 있나? 그 그림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그림을 찾아볼게요. 설명이 안 나오나? 이 밑에 있으려나? 매뉴얼이 안 보이네. 매뉴얼을 봐야 되거든요. 매뉴얼을 봐야 이 그래픽 카드에, 이 메인보드에 있는 어디 부분이냐면은요, 잘 안 보인다. 이게 보일래나?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오른쪽 부분, 여기 핀들 보이세요? 핀들? 핀이 뚜루룩 튀어나와 있죠? 요 핀이 뭐냐면은, 요 오른쪽에는 5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요거 5번이라고 적혀 있는 게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단자예요.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단자고, 8번이 그래픽카드 연결하는 단자고, 6번이 이제 M2라고 하는 그 SSD 연결하는 단자고요. 9번이 뭔가 보자. 9번이 오디오 단자고요. 그 다음에 전면 패널 7번, 여기 7번은 뭐냐면 앞부분 USB 3.0 꽂는 거예요. 케이스에 USB 3.0을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여기다 꽂는 거예요. 그게 7번이고요. 그림이 여기 안 보이는데 아마도 요쯤 될 것 같아요. 여기 요쪽에다가 케이스에 있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또 파워를 누르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반짝반짝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 LED 연결하는 단자들이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많이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만, 초보자들은 매뉴얼 없으면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연결을 못하죠. 그러면 케이스를 조립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설명서가 있어야, 매뉴얼이 있어야 매뉴얼대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드라이버는 뭐냐면, 드라이버는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 그래요. 여러분 아리안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아리안글 설치하면 아리안글 깔리고 작동되는 건데, 프린터를 샀단 말이에요. 프린터. 그럼 프린터를 내가 인쇄 매뉴얼을 보면 프린터가 작동돼서 인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린터는 하드웨어잖아요. 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프린터 드라이버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드라이버도 어디에 있다? 여기 가면 있어요. 여기 가면 서비스 지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드라이버 있네. 여기 드라이버 이런 거 있잖아요. 설명서 이런 거 있네. 그럼 설명서에 가서 아까 그 모델, 아까 제가 검색했던 그 모델 같은데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영어로 돼 있네. 아이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찾아볼게요. 그걸 어차피 영어인데 못 알아듣는 영어가 나왔네. 거의 밑에 있던데. 아, 저 밑에 있어요? 네. 이것도 중국말인데? 우리말 거. 우리말은 없고 영어인데. 이건 윈도우 7 셋업 가이드인데요. DVD? 조금 세 번째는. 세 번째쯤에 있어요? 아니요, 밑에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야?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거 같은데?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매뉴얼인데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그림 보이세요? 여기 그림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8번이네. 8번 사타 단자예요. 사타 단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요. 스피커 여기다 꽂고요. 스피커 여기다 꽂는 거고, 바이오스가 여기 있대네요. 바이오스가. 그 다음에 뭘 여기다 또 꽂는 데가 있고요. USB 3.0 방식 꽂는 데고요. 뭐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고요. M2 단자가 이쪽에 있다 그러고,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케이스에 안에 케이블이 이게 들어있단 말이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그러면 케이스 설명서를 보면은 얘는 스피커가 어디 있으니까 스피커라고 써 있을 거라. 그럼 걔를 여기다 꽂으면 되고, 어느 단자는 여기다 꽂으면 되고, 어느 단자는 여기다 꽂으면 되고, 꽂는 거예요. 이런 설명서가 있어야만이 조립을 하든 말든 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연결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사운드는 여기서 연결해라, 뭐 M2는 이렇게 연결해라,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뒷모습은 이제 3.0이 있고 2.0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설명서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설치는 드라이버는 이제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다운받아서 갖고 있다가요. 그거는 아직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드라이버 설치는 안 해봤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프린터를 사셨어요. 프린터를 사시면 프린터를 컴퓨터에서 연결할 거 아닙니까? 연결을 하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프린터 박스를 개봉하면 위에 브로마이드판 설명서가 보통 있어요. 그럼 설명서대로 하시면 돼요. 설명서대로. 보통 이제 새 제품이잖아요. 아직 잉크도 안 넣은 거.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서가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라 그래요. CD가 있으니까 그 안에. 근데 우리 컴퓨터는 CD-ROM 드라이브가 없어? 그럼 CD-ROM 드라이브가 없는 컴퓨터에서는 뭐 앱손 컴퓨터에 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 다운로드 받은 거를 실행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걔를 실행하면 요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저런 화면이 나오고 뭐를 누르면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 설명을 해놔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실행을 해놓고 나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프린터에 전원을 연결하세요. 뭐 USB 케이블을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잉크 카트리지 빼가지고 인틀 안에 넣으세요. 넣고 나서 레버를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날 겁니다. 다 설명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잉크가 주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입하는 화면이 떠요. 주입이 다 완료가 되면은 테스트용 인쇄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인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서가 나와요. 그때 드라이버를 다 깔았어요. 같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꽂으면 USB 메모리는요, 드라이버가 윈도우에 깔려 있어요. 전 세계 어느 USB 메모리도 웬만한 거는. 그래서 꽂으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작동시켜 갖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캐너 이런 거 있잖아요. 스캐너, 프린터, 복합기 이런 것들은 전 세계 모든 스캐너나 프린터를 드라이버를 갖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별도로 프로그램 깔아야죠. 근데 문제는 제가 집에서 쓰던 스캐너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건데 윈도우 7에서는 안 돌아가요. 윈도우 XP용으로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7을 사용하려고 하면 윈도우 7에 맞는 그 스캐너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회사도 문을 닫았고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윈도우 7을 안 쓰지 말고 윈도우 XP를 계속 쓰든지, 윈도우 7을 쓸 거라면 스캐너를 새로 바꾸든지 이래야죠. 그래서 스캐너 새로 바꿨어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V 수신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TV 수신 카드는 컴퓨터로 텔레비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TV 수신 카드를 사면 CD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CD를 설치하면 되는 거고, CD-롬 드라이버가 없으면 그 제작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갖고 다니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요거는 제가 아까 사진 보셨던 이거였었는데, 이렇게 이거는 의미 없으신 거죠? 예, 이건 제가 그럼 삭제할게요. 자, 여기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은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요 위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이거 뺐다. 요거 무선 인터넷 해주는 거. 요 장치가 있거든요. 얘를 연결하면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가 작동이 돼요. 이 컴퓨터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드라이버가 필요하죠. 그 드라이버가 좀 종류별로 있고 설명서도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블루투스 수신기예요. 제가 집에 데스크탑 컴퓨터에도 블루투스가 작동되게끔 하는 수신기를 달아놨어요. 아까 그 수신기 조그만 거 있잖아요. 동글 꽂는 것처럼 그만한 건데, 그걸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은 그 제 데스크탑에 있는 컴퓨터도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를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 이거는 저희 집 공유기. 근데 공유기는 드라이버가 없어도 되거든요. 대신 설명서는 있어야 돼. 어떻게 사용하려는지 알아야 뭐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꽂았는데 그래픽 카드가 이게 어떤 모델인지를 윈도우가 알아내더라도 정확히 작동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다시 깔아야 돼요. CPU 드라이버 필요 없습니다. 메모리 드라이버 필요 없어요. 하드디스크, ODD 이런 거 드라이버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요. 또 메인보드에 포함된 게 뭐가 있어요? 메인보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사운드, 네트워크, 그 다음에 USB 이런 것들은 어디에? 메인보드 안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보드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운드 장치를 인식하고 네트워크도 인식한단 말이에요. 윈도우를 설치했더니 웬걸 사운드를 인식을 못하네? 그럼 그 컴퓨터는 소리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면은 그 컴퓨터도 이제 소리가 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픽 카드는요,
드라이버가 용량이 한 400메가 이렇게 돼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지폴스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엔비디아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포스를 갖고 있는데, 그래픽 카드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모델이 1060이야. 그러면 10 시리즈로 가는 거고, 내 거는 760이야. 그러면 700 시리즈로 가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그 700 시리즈 중에서는 뭐 블랙 버전이야, 뭐야, 이거 알 거 아닙니까? 설명서에 보면 나오니까는.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근데 32비트용인지 64비트용인지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컴퓨터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기계를 판매하는 제조 회사에서는 이런 드라이버를 다 제공해 줘요. 삼성전자도 그래요. 컴퓨터를 사면 삼성전자 홈페이지 안에 자기 모델에 맞는 다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드라이버를 다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보겠지만은, 자, 여기 지금 케이스도 다 박스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오로지 알맹이만 갖고 있는 거, 알맹이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안에 요렇게 써 있는데, 프로 뭐라고 써 있죠? 이렇게요. 뚜껑을 열어보면 메인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메인보드 어딘가에 중앙 쪽에 이 제품 모델 번호가 찍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에즈락 B250M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즈락이라는 회사에 가서 AS락에 가서 락에 안 가면 컴으로 가볼까요? 컴 들어왔네. 그렇죠? 에즈락 왔네요. 좀 여기 와서 뭐 서비스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드라이버를 필요한 건지 뭐를 필요한 건지 서비스 써보고, 여기 뭐 서포트 있네. 서포트 밑에 다운로드 하는 데가 있네. 그럼 다운로드에 가서 내 모델이, 아까 봤던 모델이 B250M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B250M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프로 4인지, 아까 요건 프로 4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그럼 프로 4에 대한 매뉴얼, 그 다음에 뭐 이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매뉴얼을 클릭하면 그 맞는 매뉴얼 설명이 쫙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다운로드 눌러서 보시면 오디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윈도우 10용이네요. 윈도우 10용. 여기 보시면 윈도우 7용도 있어. 윈도우 7에 맞는 드라이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드라이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내가 설치하는 윈도우에 맞춰서, 버전에 맞춰서 다 다운로드 받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모델은 윈도우 7로 사용할 때, 윈도우 10으로 사용할 때 드라이버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 모델 사서 윈도우 7을 깔아서 썼다가 윈도우 1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재설치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그러면 드라이버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드라이버를 여기 와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놔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김장하는 거랑 같아요. 배추 절여 놓은 게 있고, 무채 썰어 놓은 게 있고, 그렇게 있어야 뭐 버무리든 하는데, 김장합시다 그래서 모였는데 배추도 안 사왔어. 막 시장에서 사왔어. 언제 절어? 절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절여놓고 한동안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못 하는 거지.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돼. 그래 놓고 나서 버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조립하는 거고, 조립은 나중이고, 이제 윈도우 설치할 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할 거니까는요,
책의 설명서가 그거예요. 뭐 나사, 뭐 우리가 컴퓨터를 부품을 사오면 나사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나사로 조립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벤치, 망치 뭐 이런 게 필요할지, 톱이 필요할지, 뭐 톱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드라이버가 있으면 되겠죠.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뭐 니퍼, 뭐 핀셋 같은 거, 뭐 이렇게 핀 같은 거 잡아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필요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해보면 되니까는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198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에 케이스에 달려있는 핀이거든요. 그게 케이블인데 얘를 메인보드에 꽂아야 돼요. 어떤 거는 스피커고 어떤 거는 뭐 LED고 어떤 건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꽂힐지 모르면 아무데나 막 꽂을 수는 없잖아요. 코가 아픈데 그냥 귀에다 막 솜을 틀어 막을 수는 없잖아. 코피가 나면 코에다 틀어 막아야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조립을 한번 해 볼게요. 조립을 하려면 여러분 컴퓨터를 가져오시면 제가 청소도 해드리고 그거를 깨끗하게 해드려도 되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여기에서 각자 놓고 그룹별로 만들어서 뜯고 분해하고 청소하고 다시 조립하는 거를 해보면 더 좋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